안녕하세요, 여러분. 빅토리 입실의 빅토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인데 첫 방송 교육학과 편입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죠. 눈을 바라보면 학생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알 수 있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연인들끼리도 눈만 봐도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인간 사회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면을 응시할 때 흰자가 보이는 동물은 인간뿐인 거 아셨나요? 나머지 동물은 고개를 슉슉슉슉 돌려서 시선을 처리하지만 인간은 눈동자를 굳게 굴려서 처리하고 감정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과학 기술을 보면 아기 얼굴을 마주보고 키워라 라는 기사도 있고요. 그것이 영문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마주하는 교육은 소아자폐증을 70%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흰자를 통해 눈 마주침을 통해 공감과 교류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은 교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비대면 교육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눈을 보고 하는 교육과 비대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주보고 할 수 없는 이 교육들은 과연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 또 초딩, 중딩, 고딩마다 다 다른 영향을 가졌을 텐데 과연 이 교육 방법은 앞으로도 괜찮은 것일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 보고서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동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는 비판적 사고가 나와야겠죠?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은 수업의 질에만 문제가 있을까? 또한 활동, 눈을 보고 하는 교육과 화면을 보고 하는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는 거죠. 또한 앞으로 4차 산업으로 인해서 비대면과 온라인 수업이 훨씬 더 많이 많아질 텐데 그런 교육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활동들은 외국어를 찾아보는 겁니다. 외국의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나 영어 좀 합니다. 나 English very well 합니다. 나 물론 번역 잘해요. 물론 네이버의 도움 조금 받고요. 이런 식으로 외국의 기사를 찾아보면서 내가 영어를 잘한다는 것을 어필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사회 이슈 활동입니다. 저 그냥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친구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주고 싶은 친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가 나왔다면 우리의 교육 방법도 조금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로 보여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공성입니다. 이 보고서 및 탐구 활동들은 내가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공에 관심뿐만 아니라 내가 전공을 심화하는 친구입니다. 라고 어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절대 아니에요. 자, 지력혁명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래 교육을 멘토링하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교육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까라는 책으로서 내가 단순히 오늘만 사는 친구가 아닌 미래도 바라볼 수 있는 친구로 어필 될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찾고 난 다음 책을 읽은 다음에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보고서 양식은 이렇게 동기, 비판적 사고, 활동에서는 어떤 책을 읽었고 어필 내용은 어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작성하게 되면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의 보고서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너만 학생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20페이지나 되는 것을 다 볼 수 있을까요? 다 못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거기 위에다가 한 장을 더 떼는 거예요. 동기는 뭐, 비판적 사고는 뭐, 이런 식으로 50자씩 혹은 글자 수를 굳이 안 맞춰도 됩니다. 그냥 요약만 조금 선생님한테 보기 좋게 해드린다면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이 뭘 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어서 좋고 우리 학생은 뭘 어필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말해서 좋고 그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잘 쓰여진다라고 한다면 과정이 드러나겠죠.
4대 요소 중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모두 과정을 중요시하게 평가하면서 입학사정관님들과 교수님들도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약한 것들이 생기부에 들어가게 된다면 너무나 아주 좋은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00자로 되어 있는데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400자를 어디에서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로활동도 마찬가지고 자율활동도 마찬가지고 세부능력 특기사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캐릭터들은 다 흰자가 보일까요? 펭수, 피카츄, 도라에몽, 이거 뭐지? 그 스폰지밥 이런 것처럼 왜 흰자가 보이게 하는 걸까요? 정말 만화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흰자가 보이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말인데 시리즈 1편 끝! 혹시 알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 댓글에다가 이 학과 해주세요, 저 학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